지금 아침부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비가 오면 제가 운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살이 좀 쪘습니다. 오늘 주말에 학교 운동장에 나왔는데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벗고 찍고 있는 겁니다. 생명체라고는 지금 여기 위에 지붕 보이시죠? 지붕 위에 고양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고양이 말고는 없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인성 주제는 깜짝이야, 고양이가 날뛰고 있네. 오늘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준비한 인성 내용은요, 책임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책임감 하면은 뭔가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위에 사람들만 갖고 있어야 될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책임감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감을 어떻게 쉽게 좀 와닿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 몇 년 전에 초과 근무 달고 학교에서 늦게 퇴근할 때 어떤 당직 서시는 어르신을 만났거든요. 그 어르신을 통해서 책임감이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반짝이는데? 돈 아니구나, 유리구나. 괜히 설렜네. 여러분, 여름 때 에어컨이 각 반에 이렇게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자기 교실에서 그 에어컨을 껐다 켜는 경우가 많죠, 그죠? 학생들이 수업 시간 때는 에어컨 켜놓고, 쉬는 시간 때는 꺼놓고, 물론 쉬는 시간 때도 안 끄는 학생도 있겠지만, 어쨌든 7교시까지 마치고 청소 끝나고 집에 갈 때쯤이면 에어컨은 다 꺼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에어컨을 끄는 걸 확인 못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 다 집에 가고 나면요, 저녁에 당직 서시는 어르신이 오세요. 이 에어컨이 각 교실에 꺼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행정실에 가면 전체 교실을 또는 전체 특별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에어컨 통제 제어 장치가 있거든요. 거기 녹색불이 들어있으면은 에어컨이 켜져 있는 것이고,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은 에어컨이 이제 꺼져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은 조금 편하게 하려면은 그 행정실에 있는 에어컨 통제 장치만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30개의 교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30개의 그 각 호실에 불이 다 빨간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굳이 1층부터 4층까지 돌지 않고도 모든 교실에 에어컨이 꺼져 있겠구나. 그게 이제 확인을 다 끝내는 작업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렇게 확인을 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퇴근하다가 당직 주무관님을 만났거든요. 만나면서 주무관님이 이제 행정실에 들어가가지고 에어컨 장치를 확인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교실을 1층부터 4층까지 다 돌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직접 돈다는 거는 교실 문이 앞뒤가 열렸는지 확인하는 거고 그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당직 주무관님이 저랑 같이 돌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에어컨 상태를 다 확인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주무관님, 아까 에어컨은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당직 주무관님이 하신 얘기가, 기계는 참고용이고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된다고. 가끔씩 기계도 고장날 때가 있다고. 그러면서 정말 1층부터 4층까지 에어컨 상태를 다 확인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도 쪽에 있는 창문 있지 않습니까? 그 창문도 다 걸려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꼼꼼하게 다 점검했습니다. 누가 보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꼼꼼하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좀 많은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책임감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들을 편리하게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로 하되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 이걸 전문용어로 이제 토바 본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책임감이 저런 거구나. 저도 조금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게 이제 방송에 관한 거거든요. 방송실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근데 2층 소리가 잘 나온다라고 뜨지만 직접 2층에 가보면 한 번씩 소리가 엉망일 때가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스피커 고장이거나 모니터링 하는 그 기계 자체가 고장일 수 있거든요. 이 방송실 안에 있는 그 소리하고 실제로 2층 교실에서 나는 소리하고 비교해봤습니다. 달라요. 달라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하고 방송 담당하시는 그 방송 업체 분들을 불렀거든요. 부르면서 하실 말씀이, 요거는 스피커는 이상 없는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판넬 자체가 문제다. 요거를 교체를 해야 된다. 지금 이 판넬이 거의 20년 가까이 썼기 때문에 이제 갈아줄 때가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갈아보니까 소리가 되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남들이
그 편리한 방식으로 일을 할 때 조금 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직접 건드려 보는 거, 일일이 확인하는 게 책임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편리해졌다고 하지만 책임감만큼은 계속 남아 있어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겪은 얘기인데, 어떤 아이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랑 동선이 겹쳤습니다. 일단 보건소에 가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검사해 봐야 되니까 당연히 보건소에 보냈죠. 근데 보건소에서 왜 왔냐고 막 다시 돌려보내는 거야. 아니, 우리 확진자랑 동선이 겹쳐가지고 왔다 하니까 문자 안 받았으면 오지 말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담배 문제 때문에 학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담배 관련해가지고 경찰한테 물어봤죠. 전화해가지고. 근데 그 경찰분이 하신 얘기가 그건 보건소 가서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그 담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전화했습니다. 근데 보건소에 전화하니까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은 우리 영역이 아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떠밀고 있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나름 법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조문을 구하는데 서로 남한테 이렇게 떠넘기기에 급급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보건소 직원한테 한번 이제 항의했거든요. 아니, 학생들이 학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면 당연히 어른들이 뭐라하고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학교에서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하는 얘기가 우리가 거기까지 관여할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학교 선생님이니까 선생님들이 거기서 알아서 처벌하고 해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화가 났거든요. 물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 영역이 아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제가 그런 일들을 자주 겪고 나니까 와, 진짜 이 사람들은 왜 거기서 일을 할까? 아니, 이 학생들이 그 직원들 자식이라면 과연 그 직원들은 그렇게 대응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진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하구나. 어떤 친구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기 뭐 선생님, 우리 아이가 저기 금요일날 오전에 글짓기 대회가 있는데 출결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태도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반대죠. 두 번째는 그 주최 측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그쪽에 한번 알아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완전 다른 의미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의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딴 데 알아보세요. 이게 쉽게 말하면 책임 전가야. 우리 너무 자주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대인관계를 항상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사람들 아이가, 그지? 그런 사람들이 과연 직업을 가지면은 정말 책임감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걸까? 그게 공무원이든 그게 서비스업이든, 그죠? 물론 너무 자주 막 물어보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니까. 근데 정말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안 되니까 물어보는 경우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죠? 정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다짜고짜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태도를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정말 고민하다가 부탁하는 분들, 질문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조금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당직 주무관님이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나도 저런 어른이 되겠다. 내가 늙어서도, 나이가 먹어서도 저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겠다.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밑에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과 선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선생님이든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늘 변치만 해야 될 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게 책임감이다. 그냥 흘려버릴 수 있거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함으로써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라든지 여러분이 속한 교실, 친구들, 그 무리들을 지킬 수 있는 비밀 병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진짜 리더는요, 성격이 활발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묵묵하게 책임지고 자기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 리더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이란 게 좀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좀 버리고 싶은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요, 무임승차로만 잘 살아갈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하루에 최소 두세 번씩은 자기 위치에서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해야 될 역할이 되게 많거든요. 당장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안 좋은 거 남 탓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애하면서 남녀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도망가는 거, 책임 안 지는 거, 거기서 사람의 그 진가가 다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할 건데 그때도 책임 안 지고 상대방에게 떠맡기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미래에 뭐 이렇게 성공을 꿈꾸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면요,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살을 빼야 된다는 책임감과 의무가 있으니까 운동장 한 바퀴 더 뛰고 좀 하겠습니다.